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시트 전민주입니다. 이제 오늘은 제가 볼보 XC6 제네시스 GV80 대신 선택하는 이유, 그리고 실제로 이 자동차를 제가 1000km 데일리카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이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저는 4인 가족, 이제 8살, 6살, 이제 딸 둘을 이제 데리고 살고 있는 이제 4인 가족 이제 아빠입니다. 제가 이제 볼보라는 브랜드를 제네시스 대신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아내의 결정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이제 차 한 대를 고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의 어떤 결정권을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죠. 제네시스란 브랜드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모로 상품성이 뛰어난 브랜드인 건 맞지만, 참,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적인 고급감, 안정감, 그리고 뭔가 여심을 자극하는 그런 브랜드만의 특징을 제네시스가 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제네시스라고 사장님 브랜드, 사장님 차, 아빠 차 느낌이 이제 강한 느낌이 있고, 이 볼보라는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제네시스보다는 아빠 차보다는 가족차,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강한 차,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제네시스도 G70 정도 오면 여성분들도 많이 좀 타시긴 하지만, 아직까지 이런 패밀리카를 그러니까 큰 차를 봤을 때는 제네시스가 볼보보다는 조금 남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저희 아내의 여심을 좀 자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볼보는 패밀리카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강한 브랜드입니다. 얼만큼 강하냐? 여러분들 그 볼보 XC40 있죠? SUV. 그 작은 SUV마저도 패밀리카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, 저처럼 패밀리카로 실제 소유하고 있을 만큼 이 패밀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차인데, 그 중에서도 XC6,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볼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대기기간도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XC40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고, XC90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크지만 비싸잖아요.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는 SUV가 바로 볼보 이제 XC60입니다.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 장점 말씀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이 차는 T8 PHEV 차량입니다. 이제 XC60은 최근에 내연기관 엔진, 그리고 지금 보시는 PHEV, 이 두 가지 엔진으로 이제 팔리게 되는데, 물론 내연기관 엔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, 이 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모터를 결합한 친환경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만큼 가격도 가장 높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격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데, 사실 저는 첫 번째 장점을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 이 차를 탔을 때 평균 연비가 이제 16.9가 나왔어요. 16.9. 물론 요 정도 비싼 차를 보시는 분들이 연비를 과연 따지겠느냐,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XC60 T8 같은 경우는 가장 안 팔리는 라인업이죠. 그래서 영업사원분들께서 XC60에 지쳐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권유하곤 하는데, 연비에서 장점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 자동차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XC6 T8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연기관보다 뛰어난 장점 중 하나로 연비를 꼭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연비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만족스럽다. 두 번째는 실내의 고급감이 이제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은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는 오래돼서,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. 디자인 자체는 질리는 감이 이제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차 실내에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 실내 이제 소재, 그리고 고급감, 그리고 특히 이 T8에 들어가는 이 나파 가죽의 시트 색상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다는 겁니다. 특히 이 볼보가 이 시트에 대한 투자는 결코 아끼지가 않죠.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시트에 있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좀 많아요.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, 이 볼보의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헤드부터 등, 그리고 바닥까지 이제 동일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
제가 착자감 하나만큼은 우수하다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할 수 있고,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스티어링 휠의 투톤 컬러나 크리스탈 기어 노브 이런 부분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제가 이 볼보를 탈 때마다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우스 웨이킨스 이제 스피커죠. 이 오케스트라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스피커, 그리고 공간감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제가 꼭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예,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제가 지금 시트를 딱 제일 뒤로 눕혀서 놨는데요.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이제 열어두고, 끝까지 열어두고, 여기에 지금 시트를 딱 놓으니까 이 시트에 누워서 혼자 밤에 음악을 이제 들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. 만약 저 혼자가 아니라 이 차에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듣는다고 하면 그 기분이, 그러니까 정말 좋은 노래를 이렇게 이제 경치가 좋은 데 와서 누군가와 같이 듣거나 뭐 누군가 같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볼보의 이제 1열 시트가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눕혀졌던 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2열에 들어가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각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, 진짜? 전 이 부분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예. 딱 여기 누워서 밤에, 그리고 낮에 경치를 보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볼보 이제 XC60은 타 브랜드의 동급 차량들보다 이 실내 인테리어는 이렇게 그 올드한 느낌이 좀 들지언정 고급감이나 소재, 그리고 이 운전자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구성, 세팅들 마음에 들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이 차의 단점은 무엇일까? 제가 이 차를 패밀리카로 좀 타면서 느꼈던 뭐 단점, 사소한 거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2열이 생각보다 넓지가 이제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레그룸이 요 정도 이제 나오고 헤드룸이 요 정도 나오는데 8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1일 공간에 가성비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. 근데 물론 동급인 뭐 X3나 뭐 GLC 같은 경우도 2열 공간이 넓진 않아요. 그런데 그 차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? 가격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휴 좁아도 할인 받아서 산다 이럴 수는 있지만 볼보는 할인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8천만 원 그대로 주고 이 가격, 이 정도의 공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뭐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공간에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시트를 지금 조절할 수가 없어요. 시트 기울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시트를 제가 조절할 수 없이 이렇게 한 자세로만 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, 이 부분도 좀 단점으로 이제 꼽고 싶어요. 그리고 1열보다 2열의 착좌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1열은 좀 푹신하고 좋고 편해요. 근데 2열은 1열보다는 아무래도 푹 안겨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요 시트의 넓이, 그러니까 좌방석 길이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나름 괜찮아요. 이 시트의 넓이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열에서의 아쉬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. 이거 하나. 요거 선블라인드 없어요. 8천만 원짜리 이거 넘는 돈을 주고 2열에 선블라인드가 없다는 점, 요 부분도 아쉬운 것 같고요. 요거는 A만 그러는 건데 TA 가운데에 이 공조장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없습니다. 그리고 2열 방지턱 있습니다. 이 볼보의 차들이 2열이 이제 이 센터 턴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. 뭐 그 부분도 이제 다른 볼보 차와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. 요 트렁크가 괜찮아요. 요 정도 사이즈에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요.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차의 XC60의 트렁크는 넓다고도 할 수 없고 좁다고도 할 수 없고 요 정도 급에서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공간감이 나온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 자동차의 이제 그 어떤 공간 부분에 있어의 단점, 이걸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여기까지가 제가 뭐 이 차를 운행하면서 느꼈던 뭐 사소한 장단점 이제 몇 가지고요. 요거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. 너무 깊게 설계 듣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. 저는 이 차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동 버튼입니다. 이 차를 이제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정말 그냥 이게 가볍게 이제 돌려서 활용하는 건데, 이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시동 어떻게 켜예요. 요즘에 많은 차들이 여기나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되어 있잖아요.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버튼이 있는지 이 부분이 생소하다고 말씀을 하셨고, 그리고 여기 있는 기어 노브가, 지금 이 기어 노브를 움직이면 계기판에는 리버스, 드라이브 다 나오거든요. 근데 문제는 여기 표시가 안 돼요. 여기 표시가 안 돼요. 아무래도 여기 표시가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기어를 놓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데, 이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당혹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보의 사이드미러는 사이드미러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지 이 사이드미러가 접히거든요. 대부분의 차들은 그냥 그립 누르면 딱 접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동시에 누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운전자가 한번 알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술을 한 잔 딱 먹었어요. 근데 제 동생을 이제 운전을 시켜야 돼요. 보험 들어주고. 근데 그럴 때 하나하나 조작해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. 걔는 볼보를 접한 경험이 없으니까. 너무 생소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번거로움으로 다가왔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 있어서의 뭐 장단점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. 아리야? 야, 말 잘 듣죠? 저는 이 최근에 나온 볼보 자동차에서 이 아리아, 이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빼놓고 장점을 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물론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이 기능이 있는 차와 없는 차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서 타보시면 장점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. 특히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반응. 그 반응이 너무 좋고,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금방금방 딱 쳐준다는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리야,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온중동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정말 대화하는 것 같죠. 대화하는 것 같죠. 이 대화하는 것 같은 기능들이 다른 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. 아리야, 오늘 노래 추천해줘. 민혜의 오늘 우리의 밤 들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는 기분이 들게 하고, 뭐 이런 것들, 운전자가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, 장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XC60의 C8 엔진의 가장 아쉬운 점은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없다는 이제 겁니다. 이제 물론 BMW X3나 벤츠 GLC를,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GV80 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빠졌는데, 이 8천만 원이 넘는 차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아쉬운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가지고 BMW X5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잘 할인을 받아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걸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,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은 손해보고 간다, 이런 것이 XC60의 승차감에 있어서의 단점인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솔직히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점,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느끼지 못했습니다. 뭐 잔 요철 걸러주는 부분도 그렇고, 그리고 가속 같은 경우도,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PHEV이기 때문에 뭐 순간적인 출력이나 뭐 고속에서 쭉쭉 밟아주는 느낌은 경쾌하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이제 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, 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빠져서 방금처럼 요철이 좀 이렇게 그 높이가 있는 곳을 통과할 때 진동을 느껴야 된다는 점, 특히나 이 볼보 XC60 같은 경우는 2열 승차감이 그 뛰어난 차는 아니거든요. 별 5개 중에서 3개 정도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차예요. 거기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마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 승차감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을까,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이제 물론 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만요.
그리고 고급차를 또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숙성이잖아요.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속에서도 그렇고 저속에서도 그렇고 적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그러니까 충전과 하이브리드 모드로 갔을 때 이 차가 실제로 조금씩 충전을 하면서 주행을 하거든요. 이 B로 놓고 주행을 하면 엔진음이 이제 유입이 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볼보 특유의 그 끓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. 끓는 듯한 느낌. 엔진 회전 질감이 거칠다. 엔진의 회전 질감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보세요. 지금 제가 방지턱을 이제 넘었을 때 살짝 탁탁 걸리죠.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승차감이 아예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티어링 느낌은 이 여성 운전자분들이 부담 없이 운전하기에 참 편한 것 같아요. 이 볼보의 스티어링 휠은 이제 모든 라인업이 두껍지가 않아요. 상당히 좀 너무 얇다 싶을 정도로 스티어링 두께가 좀 얇고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손이 다소 작으신 분들한테 부담 없이 이제 할 수 있고, 손이 좀 더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남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이제 운전하는데 크게 이제 불편함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뭐 전민준이었습니다. 혹시 제가 이 차를 느끼면서 정말 이 XC60을 제가 1000km 타면서 정말 뭔가 아주 특별할 것도 없지만 아주 뭐 모난 것도 없는 차다. 뭐 가속도 그렇고 정숙성도 그렇고, 이제 다만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볼보가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면 이 XC60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뭐 롤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이제 그 리뷰하면서 놓쳤던 부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꼭 한번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전진이었습니다.